사실 사람들은 뭔가 리플과 SEC 중에서 SEC의 손을 더 많이 들어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업계의 반응들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의 반응은 다들 그것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리플이 이제 골로 갈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거래소들, 특히 이제 이번 이 소송은 미국에서 일어난 거, 미국 그 관할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크립토 관련된 업체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리플 거래를 정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XRP를 막 상장을 할 때 코인베이스는 되게 오랫동안 상장을 안 했어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XRP는 증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참 동안 참고 안 하다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 언저리에 결국은 거래량이 너무 많으니까 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뒤늦게 상장을 했던 편인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상장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점에 똑같이 오랫동안 XRP를 상장을 같은 이유로 안 하던 거래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게가 어디냐면 제미나이 익스체인지거든요. 제미나이 익스체인지는 그 윙클보스 브라더스가 하는 거래소잖아요. 거기는 진짜 굉장히 아주 법을 준수하는 거에 엄청나게 프라이어티를 두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쨌든 XRP를 지금까지도 상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선명한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 외에 있는 거래소들은 사실 이게 미국 법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상장 폐지한다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까지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비트스탬프 같은 거래소는 워낙 거기 미국 유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XRP 자체를 상장 폐지를 하지 않았지만은 미국 유저들은 거래를 못하도록 막겠다고 그렇게 공지를 보냈고요. 그 외에 미국 바깥에 있는 거래소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이 뭔가 리플에 되게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고 그랬는데 일단 다른 거래소의 입장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또 하나 두는 궁금증이 만약에 미국 내 네. 거래소에서 리플을 계속 거래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재판이 SEC가 승소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되는 거니까 증권을 다룰 수 있는 거래소는 증권 업무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미국 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이 증권을 다루는 거래소들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아직 판결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미리 알아서 지금 거래소들이 상장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 초 1분기에 IPO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PO 파일링 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좀 미리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가상자산 업계가 굉장히 불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달아올라 있잖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리플의 이런 뉴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뭔가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럴 것 같아요. 그 SEC가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거랑 비슷한 다른 코인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위험 요소가 생기겠죠. 네네. 제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 2.0이 되면 뭔가 POW에서 네. POS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이 되면서 이제 뭔가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피터가 네. 얘기해 주셨던 하위 테스트 이걸로 봤을 때는 애매하다라는 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저는 뭔가 두려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코인이 판매가 됐을 그 시점에 이것이 증권이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판매가 됐을 때 이제 2015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2016년, 17년을 거치면서 탈중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17년에 자기네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증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SEC의 입장 표명이었어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을 판매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매한 행위, 코인 판매 행위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판매를 했는데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2.0으로 그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2.0으로 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행위는 이제 2.0으로 가면서 갑자기 거기서 또 뭐 코인을 더 추가로 판매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2.0으로 간다는 행위 자체가 갑자기 이거를 불법 행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미국에서 ICO를 한 그런 프로젝트들, 이런 데들은 문제가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ICO를 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자금 조달이니까. ICO는 자금 조달의 수단이었고, 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오브 머니가 있었던 거죠. 조건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common enterprise인 거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profit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3자, third party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ICO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보고서 불법적인 증권 판매했느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 해야 되는 거거든요. ICO를 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ICO를 다 했는데 ICO를 하면서 KYC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KYC를 왜 하냐면은 KYC를 해서 미국 사람은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ICO를 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카다노라든지 뭐 폴카닷 이런 데는 이제 미국 KYC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을 참여를 못하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사실 문제가 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그런 KYC 같은 거 안 하고서 ICO를 한 회사들은 이미 소송을 걸려서 진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킥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소송을 해서 졌고요. 그래서 페널티를 엄청나게 많이 ICO에서 저금 조달한 거 지금 다 토해낸 그 벌금으로서 지금 내고 있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도 톤이라는 그 ICO를 하려다가 이제 접었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점에서 SEC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접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ICO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SEC가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자산인 거죠. 이런 어떤 SEC가 가져다주는 추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네요. 이 두 가지 커런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 사실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리플이 이길지도 몰라요. 아무도 리플이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0은 아니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막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리플이 이기면은, 그러면 또 그것도 진짜 재밌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리플이 떡락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건 리플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 리플을 꽤 많이 샀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 살고 그레이스케일은 있다는 사실- 거는 그레이스케일을 뭔가 중간 매개체로 해서 누군가가 산 거를 요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레이스케일은 사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베팅하는 회사가 아니고, 자기네들 그 트러스트 펀드가 거기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그 유입을 코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XRP 펀드에 자금이 유입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고 있는 거니까, 어떤 그레이스케일의 의지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는 XRP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2월 31일 그 전후해 가지고 대량을 그레이스케일이 샀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이 이긴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떤 재미있는 국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다는 거. 예, 뭔가 소프트뱅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그쵸, 손정희 회장이 리플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카더라 통신으로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사고 있는지는. 아, 네. 앞으로 이 리플의 뭔가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판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의 결과든.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다음 스텝은 2월 22일 날 프리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식 법정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측의 변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케이스에 대한 어떤 팩트 체킹을 하고, 마지막으로 법정 소송까지 안 가고 뭔가 협상을 할 여지가 있는지 서로 상대방을 좀 재는 시간이 있어요. 프리 트라이얼이 2월 22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또 뭔가 추가로 디테일이 나올 것이고, 뭐 그때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협상하겠다고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게 주목해야 되는 날짜 중에 하나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변이 없으면은 소송이 시작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는 한 1, 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네요. 그렇죠.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밖에 상장 폐지가 여기저기서 뉴스
뉴스가 되고 그러면은 불안해서 그냥 다 파는 그런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진짜 많은 거래소들이 계속 리플을 상장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리플이 한 1, 2년 뒤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까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웃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겨버리면은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다시 서둘러서 이거를 상장을 할 건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댓글에도 보면은 코빗은 상장 폐지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자꾸 달리는데 제가 언급했듯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뭐 남들이 다 한다고 이걸 따라가는 판단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섣부르지만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최대한 코빗 유저들 여러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잘 대응을 해서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성실히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리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지껏 코인 클래스 가장 클래스 있었던 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뭔가 가장 투자를 하기에 기반을 잘 알려주는,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좀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코인 클래스를 좀 보고 리플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커런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봐서 어떨지 좀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레온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네, 역시 피터.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가장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클래스!